자, 이번 교환은 우리 중국 문법의 대표적인 문법 중에 하나죠. 느라고를 활용한 교환입니다. 자, 일단 느라고를 활용한 이 교환을 살펴보기 전에 느라고의 의미와 어, 기능, 느라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라고는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원인, 결과 어땠다 이런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느라고를 가르칠 때 어떤 원인, 어떤 것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느라고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보통은 그것이 부정적인 일일 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좋은 어떤 일의 원인을 쓸 때는 이걸 쓰지 않죠. 부정적인 일을 할 때 많이 쓴다. 예로 한번 볼까요? 샤워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숙제를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느라고가 있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숙제를 못했어요. 또 안 좋은 일들이에요. 부정적인 일들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느라고를 쓴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시간이 걸리는 동사일 때 느라고를 쓴다는 것.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동사가 앞에 이제 공개하는데 동사랑 같이 쓰는데 형용사가 아니라 근데 그냥 모든 동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동사여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동사는 교수님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넘어지다 이런 거 넘어지는 데는 시간이 뭐 갑자기 탁 넘어지지 뭐 어떤 뭐 영화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생각나다 감기에 걸리다 일어나다 이것도 이 일어나다는 뭐 침대에 누웠다가 뭐 저기 몸을 일으키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잠에서 깨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동사들은 느라고랑 함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동사. 자, 요런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 이런 어떤 화형 정보, 이런 것들, 기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느라고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제약들이 있어요. 부정문 제약, 못이랑 같이 뭐 못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문법사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약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학생들이 정확성 때문에 유창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의미와 기능을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오류를 생성했을 때 이렇게 수정하는 차원에서 고쳐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느라고를 가르칠 때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요거 두 개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서 어소도 바꿔도 돼요. 맞죠? 때문에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외국인들한테 이 느라고를 가르치면 아어서나 때문에를 이 느라고를 쓰지 않고 아어서나 때문에를 보통 많이 써요. 이 느라고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초급 때 아오사랑 기 때문에를 배운 게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느라고의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틀릴까봐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동사일 때 사실 샤워하느라 전화 못 받았어. 전화 못 받았어. 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원인을 설명할 때, 아오서기 때문에 보다는 한국 사람은 느라고를 이런 상황에서 좋아해. 어떤 상황? 부정적인 일,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아오서랑 기 때문에 써도 되지만, 느라고를 좋아해. 너도 이때 여러분도 느라고를 쓰면 좋아요. 라고 하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해 어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오는 표현 어휘, 표현 문법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느라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고 그러면 교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느라고를 사용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표현할 수 있다. 네, 괜찮습니다. 자, 도입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는대를 배웠다네요. 자, 교사가 말합니다. 날씨가 좋은데 여행지로 어디가 좋을까요? 했더니 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어디가? 강릉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학생들이 사실 이 는대를 이렇게 써서 유창하게 이렇게 거의 말 못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하면 그냥 강릉이요 하죠.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문장을 길게 생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는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정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이런 대답을 유도해내기는 쉽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 교환 작성자께서 그냥 이 도입부를 하는 것보다 전차시에 배운 것들을 어떻게든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도입 단계에서는 전차시 복습이 필수는 아니에요.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니까 굳이 애매하다면 전차시 복습을 이렇게 굳이 전 시간에 배운 문법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입 부분에 이렇게 복습이 안 들어가도 되고 가벼운 대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배울 문법을 이끌어내는 단계로 연결해도 되고요. 또 반드시 전 시간에 배운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전에 배운 것 중에서 오늘 배울 문법과 연계될 만한 그런 유사 문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바로 직전에 배운 문법이 아니더라도 오늘 배울 문법과 관련 있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느라고를 이제 노출시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회의 참석하느라고 수업에 조금 늦었어요. 미안해요, B씨. 선생님이 왜 수업에 늦었어요? 회의 참석하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한 번 듣고 학생이 느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입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깔끔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상황을 한 번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교환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모의 수업할 때에는 이제 교사의 이제 어떤 행간에 숨어진 그런 역량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선생님은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회의 참석하느라고 수업에 조금 늦었어요. 선생님이 왜 수업에 늦었어요? 아침에 회의 참석하느라고 수업에 늦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수업에 늦었어요?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아마 무슨 말 할 거예요? 네, 회의 참석하느라고 수업에 늦었어요. 오늘은 이 느라고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문장이지만 선생님이 어떨 때는 좀 빨리 말하다가 천천히 말하다가 강조해서 말하다가 또 한번 반복하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걸 교환을 구체화시킬 때 이제 실제로 구현할 때 선생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환에서는 구현되지 않는데 이 교환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지가 이제 모의 수업을 준비하거나 실제 수업을 준비하실 때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거나 아니면 굳이 보완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모의 수업할 때 또 수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되어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진행이 되면 더 좋은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느라고 해서 이제 예문들이 나오네요. 밤새 게임 하느라고 늦잠 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슬러시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의미, 여러 가지 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형태 정보를 얘기하고 있네요. 받침,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행하는 단어와 결합하는 모습까지도 색깔 구분한 거 너무 좋고요. 또 느라고 같은 경우에는 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불규칙 중에서 리을 불규칙 있죠? 니은, 비읍, 시옷과 만나서 변화하는 리을 불규칙을 여기 가지고 오는 것도 적절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정보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느라고의 연습, 형태 정보에 대한 연습이 들어가고 리을 불규칙 설명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깨알같이 이렇게 쓰셨는데 돌아다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데 교사가 연습 문제를 시킨 다음에 초보 교사, 예비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연습 문제 푸세요 한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수업할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통 베테랑 교사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 수업 진도 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 뭘 할까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학생들이 연습 문제 푸는 동안에 오류는 없는지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못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있는지 이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사가 강단의 앞에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선이 최대한 넓으면 좋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시간이 걸리는 동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가르치는 거 정말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문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제약도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더 제약 있죠. 시제 제약뿐만이 아니라 부정소 제약 있죠. 부정문 못 플러스 느라고 이런 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참고 삼아 가르치되 이런 어떤 제약 규칙 이런 것들에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라고를 이용해서 이제 연습 문제 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이제 보여주는데 느라고가 나온 대화네요. 그래서 왜 늦었어요? 대화 내용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연결하세요. 뭐 이 정도 활동 대신에 교재 텍스트 읽고 풀이하는 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텍스트를 주면 텍스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 느라고를 어떤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주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있다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뒷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느라고를 써서 뭐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오늘 느라고 배웠는 거를 그냥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느라고 써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수업하느라고 선생님은 수업하느라고 목이 아파요. 선생님은 오늘 너무 열심히 수업했어요. 수업하느라고 너무 배가 고프네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뭐 이런 거 한번 더 해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네, 어쨌건 전체적으로 느라고 교환에 뭐 채워야 될 부분들을 잘 채우신 아주 충실한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